19번 문제를 봅시다. 자, 먼저 그 나누고 이렇게 목과 나머지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차수가 중요하죠. 다항식에서는. 자, 이거는 최고차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자, 먼저 가조건부터 점검을 해봅시다. 자, p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x를 p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px 플러스 q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저거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px의 차수가 몇 차식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px 3차라고 볼게요. 3차. 자, 3차라고 생각을 하면 qx는 상수가 되죠. 자, 근데 이 오른쪽 부분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3차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현재 상황과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px를 2차라고 하고요. qx를 1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1차. 자, 근데 오른쪽 보면 px가 2차고 qx가 1차인데, 자, 제곱을 하면 2차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px가 이 qx의 차수를 상쇄시켜 준다고 하면, 맞죠? 상쇄시켜 준다고 하면 이게 1차나 또는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처럼 2차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냅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를 볼게요. 자, px가 1차고 qx가 2차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4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면 px가 2차, qx가 1차, 그 다음에 또는 이 나머지가 1차가 되든지, 맞죠? 아니면 상수가 되든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상황을 볼게요. 자, 나의 상황을 보면 fx를 이번엔 qx로 나눴더니 몫이 px고 나머지가 px 플러스 qx의 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뭐였냐면, 뭐였죠? qx가 1차인 경우, px가 2차인 경우가 가능성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나머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두 번째 경우는 1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가조건에서 1차 또는 상수였는데 이번에 1차가 되지 않고 상수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px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px는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px는 2차식이고요. qx는 1차식입니다. 자, 근데 px 곱하기 qx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바로 3차를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3차를 만들어내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x 곱하기 q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px의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qx의 식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a분의 1x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곱했을 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남은 조건들을 점검을 해보면, 자, 여기서 p0이 마이너스 2고 q0이 1이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p0은 마이너스 2니까 c가 마이너스 2고요. 맞죠? 그 다음에 q0이 1이니까 여기서 m이
1이죠, 1. 그러니까 m이 1이 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식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는 a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px, qx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자, 바로 px 더하기 qx의 제곱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게 상수꼴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면 최종적인 px 플러스 qx의 제곱, 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px라고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고요. 자, qx의 제곱이라고 하면 a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 한번 계산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a 제곱분의 1 x 제곱 맞죠?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계산했을 때 상수항만 남아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 부분만 이제 점검을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계산해서 상수항만 남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a 제곱분의 1. 요게 2창의 개수고요. b 플러스 a분의 2. 요게 1창의 개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수항이 되려면 2창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요. 1창의 개수도 0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a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0이죠.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b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px와 qx가 전부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px는 얼마죠? 2차식인데 a-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b는 2죠.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x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px와 qx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이 마지막 상수항 나오는 부분은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제 f2를 구하라고 하면, 자, fx는 px와 qx의 곱에다가 끝에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2 값 마저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f2 값은, 자, f2 값은 px와 qx가 나와 있으니까 p2 값과 q2 값을 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p2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2 값은 뭐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